자, 그 다음에 이제 한글 맞춤법.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자, 거기 첫 번째가요.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요거 잘 구분하셨어요. 소리대로 적되 이 말의 의미는 우리 한글은 표음 문자이다라는 뜻이고요. 그럼 어법에 맞도록 이 의미가 뭐였었어요? 얘는 뜻을 밝혀 적겠다. 실제로는 표의주의를 택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럼 정말로 소리로 적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어떤 경우만 발음과 표기가 똑같은 경우에만, 예를 들어 뭐 하늘 이런 경우는 발음도 하늘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소리대로 적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발음과 표기가 달라지는 경우는, 예를 들어 자, 이렇게 쓰죠. 얘 표정이 밝다가 표준 발음이잖아요. 이걸 적을 때 밝다 이렇게는, 아니 밝다지, 이렇게는 안 적겠다는 거죠. 어떻게? 반드시 리을, 비읍, 어원을 밝히겠다는 겁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소리대로 적는 거는 어떤 경우? 표기와 발음이 같은 경우에만. 그리고 표기와 발음이 다른 경우에는 이때 어떻게 된다고? 반드시 뜻을 밝혀야 된다. 표의주의를 택하겠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그러면 우리가 표기법은 묘를 택할 거고요. 받침은 무엇을 택해 적을 것인가? 이것부터 한 거니까 쓰기만 할게요. 자, 분철하겠다는 의미고요. 얘는 종성, 부용, 초성을 하겠다는 거겠죠. 그럼 이 말의 의미는 연철하지 않겠다의 뜻이에요. 연철은 뭐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고요. 그럼 얘는 뭘 하지 않겠다는 거야? 팔종성, 가조경을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이게 소리 나는 거. 요거 두 개는 표음이잖아요. 표음주의이기 때문에 이걸 안 쓰겠다는 거지. 그래서 뜻을 밝히어 적겠다. 표의주의 체계이다. 이거 잘 구별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4대 어문 규정하게 되면 맞춤법, 표준어, 로마자, 외래어, 요거 4개가 바로 4대 어문 규정이고, 자, 접사의 표기 갑니다. 자, 일단 접사의 표기에서 첫 번째, 거기 보면 명사화 접사. 두 번째가 뭐 부사화 접사가 나올 거고요. 그럼 세 번째가, 일단 크게 보자면 쭉 넘어가서 사동, 피동의 접사,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지금 시간상 뭐 하나하나는 다 못하죠. 이제 복습이니까, 최종 복습이니까. 그럼 명사화 접사에서 우리가 이제 어원을 밝히는 경우가 있고 어원을 밝히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들. 그럼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원을 밝히는 거에는 오뚝이가 있었고 어원을 밝히지 않는 거에는 도우미가 있었다. 요 기준이 뭐였었어요? 바로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말은 어원을 밝혀줬고 오뚝하다. 우리 국어에 도움하다, 도움거리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말은 어원을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뭐 이런 개념 잘 봐두시고요. 근데 이제 명사와 접사에서 거기 밑에 쭉 가면 뭐가 나오냐면, 어원에서, 이 어원에서 멀어진 경우는 이것도 역시 어원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다라는 말에 음이 붙으면 이거를 얼음을 적을 수가 있고 어름을 적을 수가 있고, 그 요거는 어원을 밝힌 거니까 이 뜻을 가지고 가는 거지만 이거는 이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말이라는 거. 자, 부사와 접사.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와 히의 쓰임.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 이로 적는 경우 요거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로 적는 경우.
우리가 첫째, 원칙적으로는 말이에요. 하다가 붙을 수 있는 말은 히로 적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이건 방법이 없다. 무조건 외워라. 여기 예외. 자, 끔찍이, 깁쓰기, 고즈넉이, 가뜩이, 길쭉이, 멀찍이, 늦으기, 해주기, 수북이, 두둑이, 자욱이. 이걸 외우셔야 되고. 왜? 하다나 붙을 수 있는 말이야, 이거는. 그래서 하다가 붙을 수 있지만 이로 적는 경우. 외우시고요. 그 다음, 요거 말고 이제 이로 적는 경우. 자, 어근이 명사나 부사일 때. 곰곰이, 낱낱이, 샅샅이. 부사는 뭐야, 이제. 더욱이, 일찍이, 이런 경우고요. 그 다음에 어간이 시옷으로 끝나면 얘는 반드시 이밖에는 못 써요. 깨끗이, 어엿이, 따뜻이. 그 다음 네 번째, 비읍 불규칙 용언. 얘 또 이밖에는 못 써요. 새로이. 왜냐면 기본형이 새롭다니까 새로워. 비읍 불규칙 되잖아요. 새로히가 아니라 새로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가깝다, 가까이, 괴로이, 기꺼이, 뭐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 나머지 뭐 쭉 보시고요. 자, 사동, 피동의 접사. 이것도 반드시 어원을 밝히어 적습니다. 사동, 피동도. 그럼 이게 뭔 말이냐면, 쉽게 해서, 이렇게 적어야지. 이거를, 먹기다. 이렇게 안 적고, 얘도 이렇게 적어야지. 이를 먹히다. 이렇게는 안 적는다는 거야. 사동이나 피동 접사도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어원을 밝히어 적는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거기 나와 있죠? 자, 붙이다와 붙이다. 이거 몇 번 나왔던 문제고 밑에 붙이다를 봅시다. 밑에 붙이다. 즉 어원을 밝히지 않는 붙이다. 둘 중에 하나 외워야 되는데 자, 뭐뭐를 어디로 보내다. 힘에 붙이다. 기름질을 하다. 농사 짓다. 뭐뭐에 대해 쓰는 글. 내 집이 아닌 남의 집에서 먹고 자다. 안건에 붙이다. 비밀에 붙이다. 요건 외우셔요, 그냥. 예, 그렇게 출제가 많이 되던 거 기억하시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두음 법칙 보겠습니다. 일단 두음 법칙의 개념은 뭐예요? 우리 국어에서 첫 음절에, 즉 여기는 반드시 한자어야 돼. 한자어를 우리말로 적을 때 요건 표기입니다. 표기. 리을이나 니은이 오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리을은 이응이나 니은으로 바꾸고 요건 이렇게 바꾸는 현상. 일단 이거를 뭐라 한다? 이거를 두음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그럼 거기 보시면 뭐 경로석, 자 분리성의 문제인데요. 요거만 하고 갑시다. 한번 했던 거지만. 자, 우리가 경로석 하게 되면 누가 봐도 이거는 노인을 공경하는, 이게 뭘 꾸미는 거고? 석을 꾸미는 거고. 그럼 분리성이 여기에 있고. 그럼 분리성이 여기 있다는 얘기는 뭐야? 얘는 두 번째 음절이고. 따라서 얘는 어떻게 적어야 돼? 경로석해서 제음가를 적는다는 거. 요거 잘 좀 받으시고요. 그 다음이 꼭 기억해 될 게, 거기 신년도와 회계연도 요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봐봐요. 회계연도는 분리성이 회계와 연도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때는 두음 법칙이 적용돼서 연이라고 적지만, 신년도는 신년, 새로운 해, 완벽한 명사고 뒤에 도가 접사이기 때문에 분리성이 뒤에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두 번째 음절이니까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회계연도는 연도고 신연도는 연도라는 거. 그 다음 그 밑에 고유어 외래어. 그래서 요거 양, 란, 용 요거 세 글자는 고유어나 외래어 뒤에서는 두음 법칙이 적용하지 않고요. 그래서 한자어 뒤에서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그냥 씁니다. 그래서 고유어로 적용되죠, 두음 법칙이. 그래서 일양, 구름 양이라고 해야 되고 작업량이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이시옷 규정 갑니다. 요거는 또 중요하니까 좀 쓰면서 합시다. 이 사이시옷은
그냥 뭐 무조건 한 문제 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이시옷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조건부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일단 우리가 사이시옷을 쓰는 조건은 첫째, 반드시 명사와 명사의 합성어에 한한다. 합성어는 참 많은데 그 중에서 반드시 뭐야 돼? 명사와 명사여야 되고요. 두 번째, 앞에 명사는 반드시 모음으로 끝나야 되고 뒤에 명사는 반드시 기본음으로 시작되면서 얘가 합쳐 읽을 때 발음은 경음이 되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조건이고요. 자, 세 번째 조건은 요거 두 개 중에 하나 이상은 우리말이어야 된다. 이때 우리말의 조건에서는 고유어도 되지만 귀화어도 우리말로 포함된다는 점. 하나 이상은 우리말이어야 된다. 이 말 뜻은 둘 다 우리말이면 당연히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여기죠. 둘 다 한자어는 안 된다 이 말이겠지. 그럼 이제 하나 정리합시다. 명사와 명사의 합성어에 한한다. 이 말 뜻은요. 뭘 안 된다는 거야? 파생어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배웠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 햇님, 나란님 이런 말은 우리 국어에 없다는 거. 왜? 이거 파생어야. 파생어는 사이시옷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뒤에가 기본음일 때 반드시 뒤에가 뭐가 돼야 돼? 경음이 돼야 돼요. 이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 봅시다. 배 우리말, 사공 우리말. 배도 명사, 사공도 명사.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고 뒤에가 기본음. 합쳐 읽어봐요. 자, 표준 발음이 어떻게 나와줘야 돼? 배, 싸, 공. 그럼 세 조건 완비. 따라서 어떻게 적어야 돼? 이거는 배, 사, 공. 이런 식으로 사이시옷 대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여기에 발음상 경음이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국어에. 그게 바로 뭐야? 리을과 니은 또는 미음. 이런 말은 경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리을은 빼고, 그럼 반대로 이제, 반대로가 아니고,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뒤에가 니은이나 미음으로 시작할 때, 이때는 어떻게 사이시옷을 넣을 것인가? 이 문제지. 그래서, 자, 봅시다. 내 플러스 물. 그럼 요거는 이제 뒤에가 미음인 경우고요. 개 플러스 날. 요거는 앞에가 니은인 경우고요. 근데 합쳐 읽어봐요. 얘는 표준 발음이 냇물, 얘는 표준 발음이 갯날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럼 발음상 니은이 첨가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이때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요거 하나. 또 하나는 앞에도 모음이고 뒤에도 모음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가장 대표적인 일이 나라 플러스 일. 그럼 얘도 모음이고 얘도 모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합쳐 읽을 때 얘가 표준 발음이 나란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럼 표준 발음이 니은이 겹쳐 나오면 이때는 사이시옷 대상이다. 나란일. 이런 것들 출제 포인트가 될 거고요. 그럼 하나 이상은 우리말이어야 된다. 여기서. 그러면 둘 다 우리말은 되지만 둘 다 한자어는 안 된다. 여기에 예외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예외 반드시 외워야죠. 그게 바로 뭐였어요? 퇴고 횟수 세 차례. 그래서 퇴간, 곡간, 횟수, 숫자, 세방, 착간. 일단 기본적인 거야 지금. 물론 이걸 다시 하자면 뭐 이것만 가지고 2시간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건 안 되고. 그래서 이 사이시옷 규정에서 여러분이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 그리고 어디 가든지 요거만 하면 응용할 수 있는 거. 요게 바로 사이시옷 규정. 이 정도는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사이시옷을 못 쓰는 경우 좀 볼까요?
그럼 어떤 경우에 못 쓰는가? 그럼 당연히 파생어는 쓸 수 없는 거고요. 그럼 얘는 뭐야? 앞말에 받침이 있다? 그럼 받침이 있으면 당연히 못 쓰는 거고요. 뒤에가 기본음이 아니라 경음이나 격음이다. 그럼 당연히 못 쓰는 거겠지 뭐.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었어요? 봄비. 예, 이거 사이시옷 못 쓴다 그랬었어. 왜? 우리말에 이런 말 없잖아요. 앞말에 받침이 있으면 사이시옷 못 쓰는 거고요. 또 뒤에가 경음이나 격음이면 안 된다. 가장 좋은 예, 위층, 나루터 이런 거죠. 지금 뒤에가 격음이 왔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에 사이시옷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나루터가 아니라 그냥 나루터고 위층이 된다는 거. 짝도 마찬가지지 뭐. 위짝. 이것도요. 뒤에 경음이 왔잖아요. 그래서 사이시옷을 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뒤에 경음이나 격음이 오면 사이시옷 대상이 안 된다. 뭐 가장 기본 쓱 잡았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길 이름은 사이시옷 대상은 아니라는 거. 하지만 등굣길, 하굣길 이런 거는 사이시옷 대상이라는 것도 조심하시고. 왜? 그건 길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죠? 목적이지, 목적. 또 이제 어디로 가느냐? 띄어쓰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띄어쓰기. 출제 빈도 굉장히 높은, 그죠? 2011년 기준으로요,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예, 세 군데가 다 났어요, 띄어쓰기는. 예, 굉장히 중요한 파트. 근데 이것도 역시 뭐 지금은 요약 단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다 볼 수는 없고요. 그냥 쭉 보면서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조사는 앞말과 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말 성씨에 붙는 씨와 가. 전체일 때는 붙이고 개인일 때는 띄운다는 거. 거기 숫자, 예, 조심하시고. 특히 거기 4번 봐봐요. 돈일 때는 싹 다 붙인다는 거 하고, 특히 나이. 나이는 10단위와 1단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붙인다. 그 다음에 단음절 단어가 연, 이어 나타날 때는 단위별로 붙였음 허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본용언과 보조용언에서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기억해 둘만 합니다. 본과 보조가 하나만 있다면 문제가 되지가 않지만 지금 이런 경우는 본용언 하나에 보조용언이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붙였을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붙일 수 있는 거는 본과 보조만 가능하지 보조와 보조는 절대 못 붙인다는 거. 그럼 결국 정답은 뭐 하나 바뀌었다는 거야? 기억해 둘, 띄우고 만하다. 쉽게 얘기해서 요거는 원칙으로 맞는 거고 요거는 허용으로 맞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기억해 띄우고 둘만 하다 이렇게 적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보조와 보조는 절대 못 붙인다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 보조 용언 중간에 조사가 들어간 경우, 이것도 몇 번 나왔던 거거든. 이게 비가 올 듯하다 이랬으면은 띄워도 되고 붙여도 되는 건데, 이게 비가 올 듯도 하다 이래버리면 여기에 조사가 들어가면 이때는 반드시 띄운다는 거. 마찬가지죠. 잘도 놀아만 나는구나. 그 다음에 합성동사인 경우도 반드시 띄운다. 요 기출문제. 그럼 합성동사가 뭐예요? 동사 두 개가 합쳐서 하나가 된 거. 바로 봐봐. 그러면 네가 덤벼들어 보아라. 그럼 덤벼들다가 합성동사니까 여기는 반드시 띄우라 이 말이죠. 자, 띄어쓰는 경우 뭐 쭉 보시고. 자, 품사의 통용으로 가겠습니다. 사실 출제가 되는 건 여기죠. 뭐 다 얘기했지만 대로, 만큼, 뿐 요거 세 개는 같이 가는 거고요. 그래서 관용어에 수식받은 명사고요. 채연 뒤에 나오면 조사고요. 자, 대 봐요. 대. 대. 겉, 곧으로 바꾸어서 말이 되면 명사 보고 띄우고. 뭐뭐이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이 되면은 어미로 보고 띄워라 얘기했고, 자, 듣, 예, 조심하시고, 양채척 플러스 하다, 예, 요거, 예, 전부 다 보조 동사로 쓰이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양채척이라고 할 때 비교, 요건 좀 봐야지. 우리가 채라는 말이 있고, 채라는 말이 있고, 째라는 말이 있는데, 요 채는 허위와 가식에 쓰는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쓰는 거야? 자, 요 채는 양채척 가져가는 건데, 그래서 아는 양하다, 아는 채하다, 아는 척하다. 근데 이거는 지식에만 쓰는 말이고, 사람에게는 뭘 쓴다? 알은 척, 알은 채를 써야 되고, 요건 반드시 붙인다는 거. 요거는 행위의 지속, 요건 접사기 때문에 앞말과 붙인다. 어떻게 해서 우리는 돼지를 통째로 구웠다, 이래 되는 거고요. 자, 대로만큼 뿐 됐고요. 지, 요거는 몇 번 나왔던 건데 다시 한번 봅시다. 지와 만, 이거 두 개는 시간의 경과일 때는 명사로 보고 앞말과 띄운다. 그가 떠난 지 언 3년. 야, 이 자식아, 이게 얼마만이야, 이런 식으로 시간의 경과일 때는 띄운다. 하지만 얘가 뭐인 경우에는, 막연한 의문인 경우에는 앞말과 붙인다. 영미가 밥을 먹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얘는 체연 뒤에 나오면 조사입니다. 너만 먹냐 임마? 네, 이럴 때는 붙인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 자, 이게 가운데 중자가 문제가 되는 건데요. 자, 합성어가 있고 합성어가 아닌 게 있고 그래요. 그 합성어 외우셔야 돼요. 은연중, 무의식 중, 한반중, 산중. 합성어 아닌 것, 회의 중, 건설 중, 뭐 이런 것들. 그럼 기출문제가 뭐 있었어요? 한밤중에 회의 중이 오니, 똑같은 중이라도 한밤중은 붙이고 회의 중은 띄운다는 거. 이렇게 나는 거고요. 자, 품사의 통용, 이, 뭐 다 같은 맥락이니까, 자, 보시고. 자, 표기의 차이에서 이에요, 이어요, 어요, 에요. 요것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일단 사람 이름인 경우에서 받침이 있는 경우, 자, 이어요, 이에요. 이때는 이를 넣어주고 맞는 걸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 이름이 아닌 경우는 이를 넣지 않고 준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덜아, 던. 그 다음에 어미의 일부인 리을 뒤의 음절. 의문문인 경우에만 경음을 적는다. 그래서 까, 꼬, 쏘냐, 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하다의 준말. 앞에가, 하 앞에 유성음이 올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만 없어지고 히읗은 남고요. 그래서 이건 치가 되는 거고, 그 뒤에 무성음이 올 때는 어떻게 된다고? 하 전체가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랬어요? 그 사람이 섭섭하지 않게 이거 하고, 그 여자는 살림을 정결하지 않게를 줄여보면은, 얘는 앞에가 무성음이니까 하 전체가 없어지고요. 얘는 앞에가 유성음이니까 아만 없어지고, 걔는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야? 얘는 섭섭지가 돼야 되는 거고, 얘는 정결치가 돼야 된다. 됐고요. 기타 주의해야 할 표기. 거기서 뭐 려야와 리을려야, 려고와 리을려고, 되와 돼, 되와 돼 다 알잖아요, 그죠? 되어로 바꾸어서 말이 되면 돼, 되어로 바꿔서 말이 안 되면 되를 쓴다. 기타 이제 주의해야 할 표기에서 뭐 돌뿌리, 돌부리, 요거 그 출제 유형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는 걸로 해서 넘어가고, 이제 표준어로 가겠습니다. 자, 표준어의 기본 원칙은요, 기본음을 인정한다. 왜요? 아까도 했잖아, 그지? 말의 반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근데 예외적으로 거센 소리를 인정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역, 칸, 뭐 기타 이런 건데, 거기 역, 요거 출제 포인트 띄워쓰기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시간인 경우에는 새벽역, 저물역, 어슬역, 요거 세 개는 붙이고 나머지 다 띄워요. 방향은 다 붙입니다.
다 했으니까. 자, 2번 가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의미를 구별함이 없이 한 가지만을 표준 형태로 합니다. 89년 3월 1일부로 이제 바뀌었다는 얘기지. 그래서 옆으로 삐딱하게 누운 거, 그런 거 없다는 거 다 설명드렸고요. 자, 윗과 웃의 차이. 윗은 세트가 될 때, 웃은 위아래가 세트가 되지 않을 때. 근데 예외로 두 개 다 쓰는 거에 따라 썼지. 윗옷, 웃옷, 뭐 이런 거. 윗물, 웃물,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표준어에서 단수 표준어, 복수 표준어. 그거 뭐 다 설명한 거니까 쭉 살펴보시고요. 자, 로마자 표기. 그리고 외래어 표기. 여기는 무조건 이제 한 문제가 나는 파트인데, 자, 보겠습니다. 일단, 로마자 표기의 가장 기본. 외국인을 위한 표기이다. 따라서 원칙은 뭐야? 전음한다. 소리대로 적는다 이 말이죠. 그럼 예외가 뭐야 이제? 전자한다. 3번 가는 거야. 그 전자, 여기가 출제 포인트가 될 텐데. 자, 의는 이로 발음되더라도 UI로 적어요. 광희문 몇 번 나왔던 거. 이름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즉 발음대로 적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표기대로 적습니다. 체언에서 그드부 뒤에 나오는 히읗은 반드시 히읗을 밝히어 적습니다. 무코시, 지편전, 오죽헌. 그 다음에 행정구역 단위는 반드시 하이픈을 넣습니다. 거기 니은 봐봐요. 하이픈 앞뒤에 음변화 인정하지 않고요. 디귿, 길 이름은 하이픈을 넣습니다. 종로와 종로 일가의 차이 잘 봐두시고요. 발음상 경음은 인정하지 않아요. 이 말은 뭐야? 표기상 경음은 인정한다. 그리고 발음상 혼동 있는 경우는 하이픈 쓸 수 있어요. 해운대, 뭐 중앙일보 이럴 때. 자, 기타 표기에서 사이시옷은 T로 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운상 전자가 아니라 음절상 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샛별 애기 이름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굳어진 표기는 그냥 그 표기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뭐 삼성이라든가 신라호텔, 뭐 김 이런 거.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인공축적명은 하이픈 없이 우리말로 적어요. 자, 남산 이렇게 적어야 돼. 남마운틴이 아니고요. 설악산, 속리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고유명사 플러스 일반명사의 경우에는 일반명사는 영어로 적습니다. 김포, 공항 이럴 때 이걸 김포, 공항 이렇게는 안 적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에어포트라고 적어요. 왜? 외국인을 위한 표기잖아요. 그 외국인이 알아보기 쉽게 해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래어 표기법입니다. 이건 우리 국민을 위해서 만든 거죠. 현용 24 자음만을 쓴다는 거. 그리고 모든 F는 피읍으로 적는다는 거. 받침에는 요거 7개만 적는다는 거. 된소리 인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주체 다음에는 이중모음이 올 수 없고요. 그 다음에 L 다음에 모음이나 M이나 N이 오면 리을로 씁니다. 슬라이드, 클리닉, 킬로미터, 글라스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의해야 할 표기에서 자, 로켓, 로봇 이런 말들, 플루트, 케이크 다 기출문제고요. 자, 유성 파열은 부드그, 거기 벌브, 랜드, 지그재그. 그냥 간수적 구서진 말, 랩, 웹, 백 요건 예외고요. 자, 장모음 표기 하지 않습니다. 밑에 4개 꼭 기억해 이거는. 마케팅, 미라, 스트로, 앙케트. 역으로 인정하는 경우 3개. 알코올, 앙코르, 콩쿠르 꼭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잇 계열이 오른 거. 다음에 음성 모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 프로포즈가 아니라 프러포즈 꼭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 기타에서 가스레인지 기출문제. 그러니까 노블레스 오블리 주에서 주 조심하시고요. 뷰티샵이 아니라 뷰티숍, 데스크탑이 아니라 데스크톱 이런 것들. 그 다음 그 액세서리가 아니라 액세서리 이런 말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나마 4강에 걸쳐서 문법 전부 알아보았고,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한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